네, 수요일장입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3,200선에 꽉 막힌 우리 증시, 3,200선 뚫어내고 안착하기가 사실 많이 까다롭네요, 시장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소들이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가는 종목, 섹터, 바로 조선이고요. 역시 조선이 대장이다. 반도체, 방산, 원전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쪽이 조선인데 조정을 받을 때면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아, 정말 이제는 다 됐다. 끝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주가가 많이 높아서예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오늘 같은 장을 보면 또 잘 가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조정에는 조선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네. 조선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두산에너빌리티랑 같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조선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200만 주씩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170만 주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20여만 주의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죠? 모습이 비슷한데 하지만 좀 다르죠. 특히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세가 강렬하게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5% 정도씩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장 끝까지 그 정도가 유지가 됐다라는 거죠. 대략 한 200여만 주 국내 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저는 어제 샀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단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정 펀드의 매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된 이후에 오늘 또 땡기긴 합니다만 어제 그 음봉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어제 살 걸 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오후 들어서 탄력을 더욱더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제 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글쎄요. 그거는 오후에 결정되고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오션 입장에서 보면 쌍봉이 나타납니다. 쌍봉이 나타난 상태에서 어제 큰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리스크를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뭐 다른 조선주, 미포조선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또 개별 이슈죠. 다른 이슈가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조정의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것은 하나오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미포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각각의 다른 이슈로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아쉬움을 우리가 굳이 가질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개별로 종목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네. 먼저 HD 현대 미포가 오늘 또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을 하는데 그 HD 한국 조선 해양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을 인수한다. 그렇죠. 두산 비나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사실 최대 수혜는 HD 현대 미포가 가져간다.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선박을 다양하게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법인이 인수하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HD 현대 미포라든지 HD 한국 조선해양이 얼마나 더 높은 밸류를 가져갑니까? 지금 신고가를 뚫어줄 수 있을 정도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의 온도가 조금 다르죠? 미포조선 같은 경우 오늘 IBK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12시가 아직 안 된 11시가 좀 넘은 시각에서 윗꼬리를 벌써 달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뉴스가 긍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세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면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어제 조금 낙폭이 컸었고 오늘 오전에 좀 서두르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의외에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하나오션이 좀 흔들리게 되면 다른 것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벌써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도 그렇고 지금 하나오션에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잠깐 잊었었는데 하나해운에서 배를 11척 수주했다는 공식도 오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호흡
수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지금 미국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마스카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도 지금 그 재료가 약간 빛을 다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다 했다라기보다는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우리 하나오션의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것은 지금부터 계속 주구장창 보유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의견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여전히 매수 기회로 우리가 삼긴 해야 돼요. 네. 하지만 너무 지금 단기 기대감이 높았었던, 그리고 수연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 같은 경우 무려 5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이고, 필리조선소가 11척의 배를 수주를 했는데 그게 마스카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겠다라고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 단 지금은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지금 그러면 조정 시에 모아갈 만한 종목은 하나오션 말씀 주신 것 같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조정을 우리가 모아간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조정이 시작이니까 이럴 때 이제 이것도 벌써 서두르는 거예요. 뭔가를 조정할 때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간다. 지금 모아갈 때 아니에요. 네. 지금 모아갈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모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가장 센 애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미포조선이 올라가리라고 어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상했나요? 못했었던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두산에 대한 비나라든 얘기든지 리포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좀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가장 먼저 MTN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 기자재는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그 조선 3사랑 그 기자재단이랑 약간 디커플링해서 봐야 네. 되는 건지, 일승 같은 종목도 사실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최근에 박스 맞습니다. 상단을 뚫었잖아요. 이런 좀 가격이 싼 기자재 종목들은 어떻게 오늘 보세요? 기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자재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오히려 리스크는 기자재 쪽에 있다. 왜냐하면 벌써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 11척의 배를 수주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리조선소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는 1.5척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수주를 받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숙련공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자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또 부분들이 있는 거고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자재는 들어갈 때가 많아요. 네. 들어갈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앞으로 흥분감 있는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걸로 봅니다. 단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네. 저는 보류하자. 지금은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원전주를 약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올랐습니다만 결과가 어떻죠? 아직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단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해지자. 기자재가 지금 올라가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기자재가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측면도 많은 저항대에 있다는 것들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맞아요. 순서는 뭐다? 일단 지금 대형주들의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대형주의 수주 소식이 들리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 뒤에 1.5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후에는 기자재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앞으로의 이제 시간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저희 범한펄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그 범한펄셀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새롭게 이제 조선의 그 밸류체인으로 들어가는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연료전지 공급. 네. 또 하나오션의 그 최대 고객사래요, 또. 아니지. 범한펄셀의 최대 네. 고객사가 하나오션인 네. 거죠. 자, 수소 관련주는요? 지금 이제 뭐 범한 퓨어셀이 움직이면 뭐 오히려 꼬리를 달았습니다만 NK나 미코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네네. 지금 하트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충분히 하루 이틀 트레이딩 거리는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 얘기한 거랑 맥락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강하게 수소 테마가 좀 붙죠. 저는 처음에 수소가 붙기 때문이고 자동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소차가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갈 건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차트가 가장 세게 붙은 거죠. 특히 NK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차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윗꼬리를 잘 달지 않는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오늘 따라가기 부담스럽죠. 하지만 미코 같은 종목들은 그다음에 NK 같은 종목은 오히려 따라가기가 덜 부담스러워요.
갭을 안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일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자. 알겠습니다. 조선은 네, 조금은 지금은 조정에 대비하는 걸로 말씀 주셨고요. 자, 로봇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이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게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벌써 이 단기 상승이 끝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로보티즈를 놓고 보면 한 번 더 갈 차트예요. 로보티즈를 놓고 보면 한 번 더 갈 차트인데 글쎄요, 우리가 이제 노란봉투법과 로봇주를 연계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력을 로봇으로 다 대처한다. 지금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은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차트를 놓고 보면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좀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오히려 로보티즈 차트가 훨씬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좋아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구간으로 좀 보시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짧게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노란봉투법 이꼬르 로봇이다라는 직관적인 부분으로 좀 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한편으로 보면 과연 로봇이 그만큼 또 침투할 여력이 많이 늘어나겠냐라는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이 또한 또 짧게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짧게 보자고 하셨고 로보티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단 조금 낫다. 차트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레인보우가 사실 외국인 수급을 또 가장 많이 받는 네.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오늘 겁니까? 하락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들어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음봉이 좀 커지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심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트가 가장 센 애로 붙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도 잠깐 다뤄봤고요. 저희 다음은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것으로 기대되나 항상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고요. 최근에 불거졌던 AI 거품론을 해소시켜 줄 만한 어떠한 전망이 나오느냐 이것이 좀 관점입니다. 관점 포인트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지금 반도체주를 미리 사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습니까? 실적과 반도체는 다르다. 하이닉스는 지금이라도 사자. 어쨌든 실적과 무관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기관 매수세에 이어서 오늘은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랑은 상관없다. 저는 뭐 좋다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는 2분기부터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됐으니까 얼마만큼 블랙웰의 퍼포먼스가 보여지느냐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H21을 우리가 수출을 못했다가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3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얼마만큼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H20에 대한 가이던스가 특별히 흔들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과 관계없이 들어가도 된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탄력도는 장비단 부품단에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이스페타시스의 그 주가 등락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버티고 보니까 또 봄날이 옵니다. 신고가 랠리인데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하이닉스를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일단 지금 저는 하이닉스 쪽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조선주도 우리가 강관이라든지 피팅 밸브보다는 본주를 더 보는 것처럼 네. 지금은 대형주들이 좀 본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비중을 좀 높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이스페타시스 이제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이 한 5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외국계 창구가 또 보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모험심을 가지고 이스페타시스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지만 차트를 놓고 보면 이스페타시스는 고점에 좀 갇히죠.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21일 날인가요? 그때 대량 거래가 한 번 있었고 그때가 24만 5천 원 저점을 찍을 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4만 5천 원 저점 찍고 지금 25만 7천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트는 하이닉스가 이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한미반도체나 테크윙처럼 HBM의 전통적으로 장비단으로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좀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블랙웰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한미반도체보다는 테크윙이 더 낫겠죠. 한미반도체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노이즈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크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BM의 트리거로 보게 된다라면 한미반도체보다는 테크윙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이폰이 이제 9월 10일에 공개가 된다라는 네. 소식이 나오면서 갤럭시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가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단발 상승이 아니라 차트를 보니 네. 그동안 꽤 많이 네. 올라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9월 10일 전까지 한 얼마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주 동안에 좀 스윙 접근 어떻습니까? 역시 스윙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9월 10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거보다 한 일주일은 땡겨야 돼요. 한 일주일 내에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9월 10일이면 나는 9일 날 팔아야지. 8일 날 팔아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죠. 그러면 세로는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새로운 정도 된다. 우리가 여태껏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새로운 어떤 휴대폰,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서 올라갔나요? 그거를 받고 조정을 받았나요? 라고 항상 본다면 후자였죠, 네.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크다라는 거. 더군다나 안 올랐었더라면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것처럼 기대감이 반영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아이폰이 폴더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세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9월 10일까지보다는 좀 더 빨라지면서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그리고 부품단까지 다뤄봤고요. 제약바이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리나 기대감과 같이 연동돼서 지금 움직이는 쪽이고요. 9월 달에 이벤트가 많습니다. 알테오제를 필두로 네. 에이벨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그 이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에 또 학회들도 있을 것이고 제약바이오 쪽은 이미 좀 움직이는 종목도 많아요. 네. 에이벨바이오도 신고가를 올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담을 만한 종목이 있을 것이다. 내 포트에 바이오를 좀 몇 개 담아볼까? 라는 물음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셈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걸려 있는 거고 기술 이전 같은 게 이제 9월 달이면 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리나 미국이 이제 9월 달에 하고 우리는 10월 달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상황인데 참 움직이는 거 보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를 담자라니 오늘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들이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뭐 언제 또 올라가다 언제 또 조정을 받는 부분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제약을 담자니 그것도 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를 잡자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금리 인하에 수혜지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느냐 뭐 이건 뭐 논지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굳이 담을 바에는 저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엔터 쪽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를 보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나 혼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 하나를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중에 뭐 좀 우회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뭐 파라다이스가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런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는 조금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까요? 인벤티지 랩이 제가 방송 지금 아까 뉴스 할 네.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24%까지 올라가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부분들은 보면 인벤티지 랩이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긴 근데 하겠습니다만. 고점 대비 조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조정에서 그 조정 대비해서 그러니까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물대가 왼쪽에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신고가는 왼쪽에 매물대가 없지만 조정 이후에는 매물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상 삼상이 되면 또 그것이 시판될 때까지도 시간이 여러 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구간으로서는 좋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관점이 최근에 이제 바꾼 것이 가장 센 애들은 그 센 걸 이용하는 매매는 좋다. 하지만 그 센 걸 보고 안 센 걸 들어가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 예. 9월 달에 이제 23일에 키트루다 FDA 승인 앞둔 알테오젠 필두로 네. 이제 그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시선을 달리 가져가야 할까요? 근데 그런 일정들이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 시장에 반영된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반영됐다? 이미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반영된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하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이미 제약바이오는 받은 주가가 저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와 엔터주를 좀 대안으로 보자라는 또 꿀팁까지 전해주셨고요.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